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김인준 교수님의 교재를 보면서 국제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는 글로벌리즘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웃 나라들끼리 먼저 똘똘 뭉치는 지역주의가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아주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뉴스 같은 거 보면 나라마다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맺으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FTA, 그냥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한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걸까요? 우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득 아닐까요? 관세가 없어지면 물건을 더 싸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허허, 그렇죠. 아주 직관적이고 좋은 답변이에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 일이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면에 혹시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과연 이 지역적인 자유무역 협정이 정말 최선의 길인지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하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이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중간에 좀 복잡한 이론이나 그래프가 나와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현실의 사례랑 잘 연결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국제무역을 자유롭게 만들자라고 할 때 이걸 추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국이 다 같이 무역 장벽을 낮추는 다자주의적 접근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100개가 넘는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전부 조율해야 하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는 마음 맞는 나라 몇몇이서 먼저 시작하자 하는 지역주의적 접근이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FTA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지역주의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용어부터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깊게 합쳐지느냐, 그 통합의 정도에 따라서 종류와 단계가 나뉘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가장 낮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유무역지대입니다. 이건 우리 회원국끼리만 관세를 없애자. 딱 거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2단계 관세동맹이 됩니다. 회원국끼리 관세 없는 건 당연하고 이제는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 팀이 되는 거죠. 3단계 공동시장은 여기에 더해서 생산 요소,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자본까지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경제동맹은 아예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까지 같이 쓰는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럽연합, EU가 바로 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 그럼 이런 지역적인 경제 통합은 항상 좋은 효과만 있는 건가요? 이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학자 제이콥 바이너가 제시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바로 무역 창출과 무역 전환이라는 개념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정말 큰 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무역 창출, 이건 말 그대로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긍정적인 효과예요. 관세 동맹을 맺었더니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만들던 물건을 이제는 동맹국 중에서 더 싸게 잘 만드는 나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이득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무역 전환은 좀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뭐냐면 원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던 비회원국에서 물건을 잘 싸오고 있었는데 관세 혜택 때문에 그 나라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만드는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둘 중에 현실에서는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나요? 오케이, 그럼 이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기 A, B, C 세 나라가 있고 X라는 상품을 생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과연 A국과 B국이 관세 동맹을 맺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숫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숫자를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X라는 상품의 생산비가 A국은 50, B국은 40, 그리고 C국은 30이에요. 그러니까 C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드네요. 자, 여기서 A국이 모든 수입품에 100% 관세를 매긴다고 해봅시다.
그럼 B국 제품 가격은 관세 붙어서 80이 되고 C국 제품은 60이 되겠죠. A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자국에서 50에 만드는 게 제일 싸니까 수입을 아예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A국과 B국이 둘이서 관세 동맹을 딱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의 관세가 사라지니까 B국 제품 가격은 그냥 40이 되고 C국 제품은 여전히 관세 포함해서 60입니다. 자, 이제 A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교수님, 그럼 A국은 이제 B국에서 40에 수입하게 되는 거네요. 자국 생산비 50보다 싸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싸게 만들죠? C국이요? 30에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A국은 관세 동맹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C국, 30에 만들 수 있는 C국이 아니라 그보다 덜 효율적인 동맹국 B, 40에 만드는 B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역전환 효과입니다. 상품의 수입선이 더 효율적인 비회원국 C에서 더 효율적인 회원국 B로 전환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 즉 후생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유무역을 하려고 뭉쳤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니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그래프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손해를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U자로 휜 선들, 이걸 그냥 국가의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쪽 선에 있을수록 더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 거죠. 원래 A국은 가장 싼 C국과 거래했다면 더 높은 만족도인 D점에 도달할 잠재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관세 동맹 때문에 그보다 비싼 B국과 거래하게 되면서 더 안쪽 선에 있는 E점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즉,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되면서 나라 전체의 만족도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걸 이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무역전환 효과 때문에 지역주의나 FTA가 오히려 세계 전체 자유무역에 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역주의는 안 좋은 건가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역주의, 이게 과연 정답일까 하는 거죠. 지역주의를 옹호하는 쪽에선 이걸 세계무역 자유화로 가는 디딤돌, 빌딩 블록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몇몇 나라끼리 먼저 자유무역을 경험해보고 이게 결국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혁상을 촉진하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역주의가 오히려 걸림돌, 스텀블링 블록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이익을 챙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전 세계적인 협상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강대국이 약수국과 1대1로 협상하면서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아주 많은 걸 보여줍니다. 1995년에 WTO가 출범한 이후에 지역무역 협정, RTA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추이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 수가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과는 별개로 현실 세계에서는 다자주의보다는 지역주의가 훨씬 더 지배적인 흐름이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역자유화의 두 가지 접근법, 특히 이 지역주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냥 막연하게 자유무역은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론에 좀 놀랐을 수도 있겠네요. 국제경제학, 솔직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용어도 많고 그래프도 나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무역 창출과 무역 전환이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FTA 관련 뉴스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아마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경제학 이론이라는 데 바로 이런 거예요. 복잡한 현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해하는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